이 전쟁 의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의지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북한 처지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지금 북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북한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다 이거죠. 역지사지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뜻은 뭐냐? 동서냉전에서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이겨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적화되어 버리고 한미동맹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뒤를 바치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소련과의 동맹 없어져 버리고 중국과의 동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한국이 북한 처지가 되었을 때 과연 지금의 북한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멱살 잡고 흔들 수가 있느냐? 우리가 북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한 정권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지 못하여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 이렇게 한국이 고립되었을 때 지금의 북한처럼 저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거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된 한국은 미국, 일본 시장을 다 잃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실업률이 늘고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 그런데 북한은 동서냉전에서 공산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중국, 소련, 일본, 미국과 교역을 하면서 고도 경제 성장을 한다. 그래서 2010년에는 북한은 1인당 주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고 한국은 3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드디어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매년 몇만 명씩 생긴다. 이럴 때 한국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북한은 버티고 있어요.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북한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왜 북한은 버티면서 오히려 한국은 멱살을 잡고 한국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당하느냐? 전쟁 의지. 전쟁 의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즉 용기가, 집단적인 용기, 지도부의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까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객관적인 모든 여건에서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북한한테 남한이 질질 끌려다닌다. 이게 이런 창피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창피가. 오늘 이 만화 하나씩 보셨습니까? 만화 하나씩 안 논해드리세요. 이 만화 보셨습니까? 이 만화처럼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조지 워싱턴 호가 서해에 왔을 때 훈련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창피했습니다. 창피해. 왜 미국 항공모함을 도대체 왜 불러옵니까? 왜?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가 많았는데 그걸 써먹었으면은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조지 워싱턴호를 불러들여온 것은 우리는 사오기 싫으니까 미국이 대신 사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그걸 써먹지도 안 하고 미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고, 아니 훈련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실전에서 쓰지 않는데 이런 창피가 없죠. 이것은 민족적 수치죠. 민족적 수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형님 보고 와서 대신 그걸 텔레비전에서 비춰주면서 든든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게 노예근성이죠. 노예근성. 대통령의 노예근성, 우리 군대의 노예근성, 그거 보고 안심하는
한국인의 노예근성, 이게 사대주의고 노예근성입니다. 이걸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결심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쟁 의지, 결사항전,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대결할 때 앞으로 북한인들이 꺼낼 카드가 몇 개가 더 있죠. 뭐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이걸 석 내비치면서 도발을 해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계속 선제 공격권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얻어맞은 다음에 뭘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략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선제 공격. 북한이 항상 지금까지 선제 공격을 했어요. 한두 번 선제 공격을 허용하면 되었지.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때려야 돼요. 먼저 때려야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도권이 너무나 휴전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반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방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공격권은 뭐냐? 북한에서 도발할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먼저 우리가 때린다. 이거죠. 먼저 우리가 때린다. 그러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군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때리는 것은 공군으로 때립니다. 공군으로. 공군력과 정보에 밝아야 우리가 피해를 적게 입고 적으로 전장을 적에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전장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전장을 북한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깁니다. 전쟁에서. 전장을 북한의 지역에 만들어야 이기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왜 선제 공격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 중심이 얕아요. 그래서 기습당하면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선제 공격을 일단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주로 공군으로 하죠. 적의 공군을 섬멸시켜버리면은 사막지대니까 이 탱크를 엄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동전을 해서 탱크 부대를 육군을 부수는 이런 전략을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 때 큰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했느냐? 늦게 알았어요. 1973년 10월에 이 이집트가 이 시나이 반도로 쳐들어오는 이 타이밍을 늦게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8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8시간 전에. 8시간 전에는 확실히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군을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으니까 공군으로 이집트를 치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면은 미국에서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다. 무기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하라. 그래서 8시간 동안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예비군만 동원하고 있으면서 먼저 얻어맞았어요.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얻어맞았습니다. 모르고 얻어맞은 게 아닙니다. 8시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48시간 전에 알아야죠. 그렇게 해야 대응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 얻어맞고 반격을 하니까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한 반은 빼앗기고 동시에 저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가 쳐들어 해가지고 양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마지막에는 이 핵무기를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3일 동안 얻어맞다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호전됐어요. 미국이 무기를 공수를 해가지고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때쯤 되면
또 예비군들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 버텨낸 것이 선제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뒤에 왜 이렇게 우리가 정보 판단을 늦게 했느냐. 전쟁을 왜 이렇게 늦게 판단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정보는 많았는데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더구나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정보를 상관한테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해석되지 않는 정보를 이 지휘부한테 그대로 주어야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 공격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얻어맞은 다음에 공격한다. 이것은 아주 패배주의적인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그건 국가 지도부가 결정해야 되죠. 지금 국가 지도부 같은 거 어렵겠죠. 이것은 얻어맞고도 제대로 반격을 못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무슨 자위권, 뭐 유엔 헌장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다 헛소리입니다. 자기 나라 지키는데 자기 힘을 사용하는데 무슨 유엔에 전화 걸어가지고 유권 해석 받고 합니까? 그럼 그 자위권이 아니죠. 자위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권한입니다. 아니 남한테 물어보고 때릴까 말까 결정하면은 자위권이 아니라 그건 타위권 아닙니까? 타위권. 그게 다 노예 근성이에요. 이걸 말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햇볕 정책, 자경화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들어가서 확전이란 말은 안 된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그자들이 심어놓은 논리에 뭔가 모르게 내가 마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 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자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면 망할 사람이 딱 김정일이 아닙니까? 전면전이 일어나면 김정일은 죽는 거예요.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거 뭡니까? 미군, 한국 합동군, 핵무기를 가진 그러면 평양을 공격하고 해가지고 북한이 딱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도발은 일어납니다. 도발과 전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면 우선 기름을 최소한 몇 개월분을 계속 비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남쪽으로 다 앞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수많은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는 보통 공병이 앞으로 나오죠? 하는 이런 전쟁 준비 과정이 몇 개월에서 보통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D-Day를 정해가지고 D-30, D-29일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합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해가지고 D-Day에 전쟁을 한다. 이것은 다 우리가 알게 되어 있어요. 이런 준비 과정은. 더구나 요새 정찰 위성에다가 뭐 통신감청에다가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 전쟁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 대 얻어맞았다고 갑자기 전쟁으로 가는 수는 없어요. 우발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계획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긴다고 생각할 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전쟁 없고 홧김에 하는 전쟁 없고 자살 충동으로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홧김에 하는 도발은 있습니다. 홧김에 하는 도발은 있어요. 그러나 홧김에 하는 전쟁은 없다. 전쟁과 도발을 잘 구분해요. 그래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발은 일어난다. 도발은 도발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도 고만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전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군입니다. 공군. 가장 피해가 적고 북한이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강한 게 공군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군 부대에 가서 조종사들을 만나고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우리 붙기만 하면 자신 있다. 우리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의 재래식 전투 붙으면 북한은 고철이고 우리는 신무기가 있어가지고 단시간에 끝낸다. 그런데 일이 딱 벌어져 버리니까 계속 당하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억울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명령이 안 내려온다. 명령이 우리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모든 게 국가지휘부의 결전 의지가 있느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지도부는 결전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경제제일주의에서 안보제일주의로 가야 돼요. 경제제일주의 하다가 안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연설 중에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최근 몇 번밖에 없어요. 선거 공약 중에서 안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제제일주의, 안보제일주의, 그리고 햇볕 정책만 한국 사람들의 결전 의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중도 노선 또한 한국 사람들의 결전 의지와 투지와 용기를 뭉개버렸어요. 그것 폐기, 햇볕 정책 폐기는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대주의와 우리의 국방은 미국한테 의존해서 지킨다는 이런 사대주의, 노예 근성을 스스로 벌써 던지고, 나의 재산과 생명과 조국은 내가 지킨다. 더구나 내가 지킬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 생각이 확 바뀌어지면은 마침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면은 북한은 한 줌도 안 되죠. 우리 생각만 바뀌면 북한은 한 줌도 안 됩니다. 신무기, 지금 무기 하나도 더 개량하고 정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이 생각을 바꿔놓는 일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